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자, 잘 보내신 걸로 제가 알고 이제 바로 공부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계절개 아니면 끝개 라고 해요. 자, 이거는 계절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절, 또 왜 이렇게 잡지가, 그러니까 신문 매일 오는 건 일간지라고 얘기하는데 계절마다 나오는 걸 우리가 개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사계절 할 때 사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여기에 벼화가 나온 거는 계절이라 했어요.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벼농사를 봄에 이제 그 씨앗을 심고 모내기를 하고 이제 자라고 여름에 이제 잘 이제 그 경작을 하고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겨울에는 거의 이제 다 농부들이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에 이제 할 것들은 미리미리 조금 뭐 새끼를 꼰다든지 뭐 이런 걸 미리 준비하는 거고 거의 쉬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그때 당시 비닐하우스도 없고 하니까 그냥 거의 놀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끝을 이제 벼로 이게 그 가을로 이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아들자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아들자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자식을 이렇게 뭐 산하 제한 이런 게 없으니까 막 생기는 대로 이렇게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각시들을 다 이제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이 형은 이 밑에 있는 동생들의 그 부인들한테 재수씨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사람은 이 한 사람한테 재수씨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이 사람이 막내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동생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한테 개수씨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보통 보면 동생의 부인을 재수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형들, 그러니까 이 남편의 형들이 재수씨 해도 되지만 이 마지막에 그 동생의 부인은 개수씨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더 이상 이제 끝이다 없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에 보면은 이 계절을 나타낼 때는 계절개지만은 이렇게 이런 서열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큰아버지를 백부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백부님 할 때 맛백자를 쓰고 맛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버금중, 이제 두 번째. 버금이라는 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버금. 그럼 두 번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막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부님 할 때 아제비숙자 쓰고, 아제비숙. 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이 아제비숙 다음 해가 끝, 제일 마지막 끝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끝개, 계절개 끝개를 써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지금 또 여기 누군가가 있는데 여기 누군가가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의 자식이 이제 아들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다 큰아버지는 다 큰아버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막내니까, 만약에 이 밑에 막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막내다 보니까 더 이상의 만약에 형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자식은 여기 다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인데 우리 그러잖아요. 첫째 큰아빠, 둘째 큰아빠, 셋째 큰아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 또 한 사람이 또 있어. 이 사람 말고. 그럴 때는 여기에는 이제 어릴 유자 이렇게 어릴 유 이거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개는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형제들 많았을 때 뭐 큰아빠일 때 어떤 큰아빠를 말하는지 몰라요. 큰아버지를 얘기할 때 그러면 그때 왜 첫째 큰아빠요, 뭐 셋째 큰아빠 이러면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한자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계절개는 여기서 끝을 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귿. 둥글단.
우리가 이거는 보통 보면은 뭐, 단결, 아니면 뭘 단속, 무슨 아파트 단지, 단체,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뭐 음악 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 뭐 이런 거, 단합대회,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오케스트라의 단합, 그러니까 그 뭐죠? 단원 중에 우두머리를 뭐 단장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여기 속에 있는 글자는 이거는 오로지 전, 우리 오로지 전 했었죠. 오로지 전. 그래서 그때 물레를 돌릴 때는 규칙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둥글다는 뭐냐면 우리가 왜 단체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금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그 학교 만약에 그 초등학교 애들이 다 단체로 어디 현장 학습을 간다고 봐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학교 애들이 다 뭐 1학년 1반 뭐 2반 3반 이게 쫙쫙 모여서 이게 그 대절한 버스에 다 타요.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그럼 어디 가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학교 애들한테. 그랬더니 현장 학습으로 지금 뭐 경주로 간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경주에 볼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 빈자리 있는데 나도 좀 끼어서 가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로지 그 학교 애들 학생들이 가는 거지 그 학교와 전혀 상관없는 제가 낄 수는 없는 거예요. 암만 빈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그냥 제 돈 주고 차표를 끊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둥글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같은 오로지 전이잖아요. 같은 생각 아니면은 뭐 생각이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같은 직장인이라든 뭔가 소속감이 서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랑 상관없는 객이 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할 때 둥글단. 그래서 우리가 왜 단체로 간다, 단체 행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오로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어디 울타리 안에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큰 테두리는 영역, 울타리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런 거는 몇 번 해봤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즐길 악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악 그다음에 좋아할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이제 뜻을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 흰백은 지금 북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뭐 북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는 끈. 이거 북이 이렇게 뚜루룩 굴러가지 않게 이제 어떤 고정하기 위한 끈. 그다음에 나무목은 뭐냐면 여기 받침대. 이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여기서 이제 끈으로 이제 뭐 연결을 뭐 했다고 쳐봐봐요. 이런 모양을 이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북이라 하면은 자, 요거는 이제 북 몸체, 흰백 몸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끈으로 이제 어떤 흔들림이 없이 이제 묶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나무목은 그 받침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북은 어떤 음악의 옛날로 따지면은 항상 나오는 게 북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 음악 할 때 그러니까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러려면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장구 뭐 이런 거 꽹과리 이런 거 왜 사물놀이 할 때도 항상 이게 북은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누가 창할 때도 옆에서 고수가 이렇게 북 치면서 이렇게 장단 맞춰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악기에 이제 대명사 지금 북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즐거울 때 북치고 장구치고 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딸리는 게 노래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좋아하다는 거는 자, 음악이 그러니까 어떤 경사스럽고 즐거운 날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을 때, 여기처럼 어떤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놀이가 있고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음악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무 이런 게 이제 곁들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는 하나인데 이렇게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이렇게 이럴 거는 이제 우리가 육서에서 전주문자. 제가 육서 다 끝내드렸잖아요. 그죠? 전주문자예요. 그러면은 전주문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즐길 낙이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뭐 오락, 뭐 낙원, 뭐 쾌락
낙관적이다. 저 사람은 성격이 비관적이 아니라 낙관적이다. 이럴 때도 쓰고, 노래악이라는 건 음악, 농악 뭐 이런 데도 쓰고, 그 다음에 좋아할요. 그러면 여기다가 산을 쓰고 또 이렇게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물수를 쓰면은 요산 요수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낙산 낙수로 읽으면 틀려요. 자, 이렇게 전주문자 같은 경우에는 단어 어떤 거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소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썼는데 이거를 낙산 낙수 그러면은 땡,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요산 요수, 군자는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좋아할 요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좋아할 요 같은 경우에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낙산 낙수를 읽어서 많이 틀려요. 여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산 요수를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즐거울 낙자랑 상대되는 거는 쓸 곡, 괴롭다, 괴로울 곡, 뭐 고생한다, 이거는 즐겁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생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동고동락 이럴 때 동고 괴로움도 같이 하고 동락 즐거움도 같이 한다. 되게 이제 가족 이제 그러잖아요. 즐거움도 같이 하고 괴로움도 같이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전주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자랑 그 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기억 부분에 계절개, 끝개를 했었고, 계절개, 그 다음에 디귿 부분에서는 둥글단, 오늘 이렇게 세자를 배웠어요. 세자 잘 기억해 두시고 내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